그래서 재밌게 놀고 있으면 교사는 가서 선생님은 가서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가서 촉진도 해주고 조력도 해주고 그리고 지켜보면서 관찰도 하면서 이 친구는 어떤 놀이를 더 재미있어 하더라, 이 친구는 어떤 놀이를 좀 흥미를 없어 하더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반 아이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흥미는 없지만 이 부분은 흥미가 많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 부분은 흥미가 없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흥미롭게 좀 꾸며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수시로 교사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교사가 이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담당을 하게 되냐면,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발달, 전인적인 발달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좀 전에 보셨듯이, 촉진자 역할, 발달을 제공하는 어떤 제공자 역할, 민감한 역할, 어떤 부분 역할에 대해서도 교사는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유아의 발달에 대해서. 그리고 보육 과정을 계획하는 거죠. 아이들의 어떤 발달 수준, 개인차,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잘 계획을 해야 되겠죠. 잘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하루 동안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는 하루를 점검하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아이들한테 제공했던 부분이 잘 계획이 되었는지, 잘 반영이 되었는지, 실행이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실행이 잘 못 이루어졌으면 어떤 부분에서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그날 상황에 맞춰서 실행이 안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평가해서 다시 이제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아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이들이 발달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건강, 안전, 영양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리실에서 충분히 계획되어 있는 급식에 대해서 그 영양을 공급할 것이고요. 교사는 그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라는지 체크를 하면서 영양을 공급을 잘하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데 아침에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침을 잘 안 먹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아이가 아침을 못 먹고 아침에 간식을 조금 먹었다. 그러다 보면 점심 먹는 시간까지 이제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는 표현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 영양이 잘 공급되어 있는지, 아이가 아침에 간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 하면은 선생님이 간식 양을 더 조절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도가 필요할 것이고요. 안전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도 안전에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아이가 다치거나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차량 등하원 할 때 교사의 어떤 그 체크 부분이 늦어가지고 아이가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사고가 나거나, 그리고 보육 환경에서 교실에서 위험한 어떤 모서리 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각이 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서리 보호대를 합니다. 그래서 모서리 보호대 이런 부분에서 아이가 찍히지 않는지,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닫고 할 때 손이 끼지 않는지, 다양한 부분. 그리고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교구 자체가 요 지름이 3.5cm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미만이어서 목에 이제 뭘 삼켜서 질식사가 되지 않는지. 제 주위에 이제 어린이집 한 예를 들면요. 어린이집 규모도 상당히 큰 곳이었습니다. 100인 이상 되는 시설이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포도를 이제 먹은 거예요. 아이가 만 2세인데, 포도를 집에서 먹었는데, 포도가 이제 동글동글한 알맹이 있죠, 포도가. 동그란 알맹이를 그대로 삼킨 거예요.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가져가는 경우 많은데, 포도를 삼켰는데, 포도가 기도에 막혔습니다. 기도에 막히다 보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질식이 됐죠. 그래서 제가 몇 년까지도 그 사건을 들었을 때는 아이가 이제 그 내사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위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사탕을 제공을 했을 때 사탕을 아이가 목에서 넘겨서 이 사례는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했던 사례인데,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사탕을 아침에 등원하는데 이제 사탕을 줬어요. 사탕을 줬는데 가다가 사탕이 목에 걸렸어요. 근데 아이가,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사탕에 걸려서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놀래서 이제 막 조금 이렇게 왜 여러 가지 어떤 응급처치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하니까 손가락을 막 넣었어요. 손가락을 넣다 보니까 이제 다행히 사탕이 조금 녹아서 이제 그게 뱉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손가락 여기 막 갈라졌고 제가 막 찢어졌고 아이는 입안이 다 얼었고, 그래도 위급한 상황 넘겼는데, 제가 그런 어떤 트라우마로 해서 제가 20여 년 보육 현장에 있으면서 사탕은 절대 주지 마라 라고 교사들한테 제시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탕은 절대 제공하지 마라.
싶다. 만약에 사탕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이제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당근이거든요. 그렇다면 집에 가서 먹으라는 어떤 부분. 자, 요건 선생님이 선물로 주는 거야. 집에 가서 그 대신 먹는 거야. 라고 안전하게 얘기를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절대 저는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아이들한테 뭔가 촉진하기 위해서 뭔가를 주고 싶다면, 이제 뭐, 말랑말랑한 종류, 초콜릿이라든지 금방 녹는 종류는 괜찮은데, 될 수 있으면, 교사 개인적으로 뭐 제공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부분은 미리 제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안전,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교사는 고려해야 되고요. 영유아의 발달적 자극을 위해서 환경을 구성한다 말씀드렸죠. 환경 구성을 위해서 교사는 끊임없이 아이 발달을 공부하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아이가 재미없어, 흥미없어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다른 영역에 배치한다든지 다시 더 강화를 한다든지 수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일과표를 통해서 작성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